자, 안녕하십니까. 꿀보는 내 친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리채밀 시기를 책정하는 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 정리채밀을 언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정리채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약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채밀을 시기를 책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정리채밀을 하는 그 뭐 단상, 개상, 그리고 정리채밀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조치,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정리채밀 그 시기를 선택하는 방법은 약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카시아 꽃대를 보고 이제 책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문 앞에서 벌들이 그 꿀을 물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렇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를 보고 벌집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3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렇게 그 벌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아주 자유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지금 그 벌들이 꿀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벌들이 이제 꿀을 물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몸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착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떨어져요. 막 툭툭 떨어지는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볼록합니다. 배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마치 뭐 임산부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몸이 굉장히 좀 둔해요. 둔하고 이제 그 이 채분기 밑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날개짓을 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런 거를 보면은 지금 밖에서 그 유밀이 되고 있구나, 폭밀이 되고 있구나, 요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자, 소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지금 이제 유밀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벌을 한 마리 잡아갖고 배를 꼭 눌러가지고 누르면 이제 입으로 이제 그 꿀을 토해내요. 토해내게 되면 그걸 이제 맛을 보게 되면 달콤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유밀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벌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날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꽁지가 그 배가 이제 밑으로 축 처져 갖고 들어옵니다. 이제 폭밀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봐서 그 판단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벌통 위에 앉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알아봤죠. 이제 벌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꽁지라고 봤을 때 여기가 머리고, 벌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지만 이제 그 폭밀이 될 때는 벌들이 이런 식으로 날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도 툭툭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봐서 유밀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꽃에 그 보통 이제 아카시아 꽃이 많이 그걸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아카시아 꽃이 이제 그 팝콘처럼 확 폈을 때, 그때 이제 채밀을 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아카시아 꽃이 이제 팝콘처럼 이제 확 폈을 때 이제 벌이 이제 달라붙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하셔야죠. 그 아카시아 꽃에 이제 벌이 막 달라붙는다, 여기에 이제 판단이 됐을 때는 그때 이제 정리채밀을 해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벌집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 개상이 아니라 단상입니다. 단상을 봐야 돼. 단상을 봤을 때 이렇게 그 여기가 이제 상대 쪽이고 여기가 하대 쪽이라고 봤을 때, 이 하대 쪽에, 단상 벌통 하대 쪽에
특히 뭐 소문 입구 쪽이 좋을 것 같아요. 뭐 2매나 3매 요 정도에 밑에 반짝반짝 밑에 이제 꿀이 많이 재어져 있다. 위쪽에도 이제 물론 꿀이 재어져 있지만 밑에 이렇게 꿀이 많이 재어져 있다. 요럴 때는 이제 그게 이제 얘네들이 역봉들은 꿀을 물고 와서 그냥 여기다 갖다 재놓고 나갑니다. 나가서 또 꿀을 물러 가야죠. 그러면은 내역봉들이 여기 있는 꿀을 이제 먹어서 이제 효소를 묻히고 타액을 묻혀갖고 이렇게 중대로 올리고 중대에서 또 이제 다른 벌들이 먹었다가 뱉었다 이제 숙성을 시키면서 이 위쪽으로 올리는 겁니다. 위쪽으로 올리고 개상이 있으면 개상으로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이제 중하대 쪽에 반짝반짝 거리는 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꿀이 유민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해도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다 어떻게 모르겠어. 이래도 모르겠고 저래도 모르겠고 결국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를 그러니까 2매나 3매 요 소비를 한번 털어보세요. 여기서 털으면은 꿀이 막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꿀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밀이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꿀이 이제 물고 오면은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재죠. 밑에 쪽에다 재면 얘네는 농도가 굉장히 좀 묽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물꿀이야. 물꿀이기 때문에 농도가 묽기 때문에 이렇게 털면은 이게 막 줄줄 흐릅니다.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나올 정도가 된다. 내가 그렇게 세게 털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제 꿀이 유밀이 되고 있구나. 그때는 이제 정리채미를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정리채미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리채미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층이 있죠. 이건 이제 단상이고 이제 개상이 있는데 정리채미를 싹 했어요. 정리채미를 할 때도 정리채밀 들어가기 전에는 이 채밀기 들어가기 전에는 꿀 밀봉되어 있는 거 요것만 비세요. 요것만 싹 비고 뭐 숯벌이나 왕대나 이런 걸 비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꿀에 왕대나 이렇게 파괴된 이물질들이 섞이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밀봉된 것만 이렇게 싹싹 제거를 하고 채밀기를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왕대나 숯벌을 이렇게 싹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냥 싹 해버리게 되면 이제 젖이나 이런 숯벌 잘린 액체들이 이제 꿀에 섞이기 때문에 꿀이 이제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밀하기 전에는 이 꿀 밀게 돼 있는 부분만 자르고 그리고 채밀기에서 이제 꺼내고 난 다음에 숯벌을 자르고 요거는 이제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밀을 하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정리 채밀한 걸 이제 들고 왔어요. 여기가 1층이야. 그러면은 이 정리 채밀한 소비들은 깨끗하죠. 지금 깨끗하고 공소비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해도 되고 지금 당장 꿀을 떠야 되니까 나중에 해도 되고 뭐 그때 해도 되고 뭐 그게 상관은 없지만 몇 통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바로바로 해도 됩니다. 밑에 이제 단상을 이제 열어봐 가지고 이제 갓 깨어 나올 봉판, 예를 들어서 뭐 한 일주일 안에 깨어 나올 것 같다, 이런 봉판은 2층으로 올리고 공소비, 그러니까 정리채밀을 한 소비를 1층에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2개 정도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난 다음에 저강판을 치고 이제 왕이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걸 확인하고 2층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확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층 개상에다가 이제 이거를 넣습니다. 경광판을 치고 이제 넣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1층 단상에 있는 여왕벌이 산란 압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1층 여왕벌이 이제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2층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봉판이 이제 얼마 있으면 깨어 나오죠. 깨어 나오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거기다가 이제 꿀을 갖다 잽니다.
꿀을 갖다 재기 때문에 이제 밑에 여왕벌은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2층은 이제 꿀을 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뭐 꿀 다 뜨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해도 되고, 벌통이 뭐 한 2, 30통 되면 이제 일단 갖다 채워놓고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벌통이 뭐 10통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정리채미를 하면서 이제 그런 작업도 해도 뭐 괜찮죠.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채미를 할 때 1층, 2층 모두 다 정리채미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1층, 2층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층에 6장, 그 다음에 2층에 8장,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니까 소비 배열을 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채밀기에 다가왔을 때는 아래장보다 윗장이 많은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홀수다. 지금 뭐 11장이다. 예를 들어서 11장이다. 그러면 위에는 6장, 밑에는 5장. 그리고 9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9장이 아니다. 13장이다. 이런 경우에는 밑에다가 6장, 위에다가 이제 7장.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층에다가 7매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뭐 벌 세력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7매 이상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1층에 꿀이 찹니다. 꿀이 차갖고 이걸 잘 안 올려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7매 이상은, 7매까지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8매, 9매 이런 식으로 단상에다 넣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6매나 7매 정도가 가장, 7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6매로 맞췄는데 6매 정도가 가장 뭐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2층에는 뭐 8매를 넣든 7매를 넣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밀봉된 내검을 하면서 이 밀봉된 그것을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깎아주게 되면 먹이를 2층으로 올립니다. 얘네들이 2층으로 올리고, 이 공간에는 이제 산란 공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산란 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1층에는 거의 꿀이 없어요. 거의 뭐 전혀 없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지만 거의 꿀이 없고, 2층에 거의 다 꿀이 모여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2층에 있는 소비를 싹 정리채미를 하게 되면 이제 꿀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리채미를 싹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비가 와버렸어요. 하루 종일 비가 와. 종일토록. 그렇게 되면 이제 꿀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사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를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채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거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꽃밭이에요. 여기가 BK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꽃밭인데, 내 벌통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은 이 정리채미를 1층 싹 해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양만큼 꿀을 먹고 여기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갔을 때는 완전 공복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복 상태가 되는 상태에서 꿀을 가득 이제 뱃속에서 넣고 오면 최대한 많은 양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 도착했는데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꿀을 배에 가득 채운다 그래도 그만큼 못 채워 갖고 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여기까지 날아갈 수 있는 양만큼만 먹고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양이 있어야죠. 벌통 안에 그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정리채미를 싹 해버리고 양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까지 못 날아가잖아요. 먹을 게 뭐 없으니까. 뭐 종잣돈이 있어야지 뭐 노름을 해갖고 뭐 노름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투자를 하든 돈을 벌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아무것도 없는 미천 한 푼 없는 사람이라면 종잣돈이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종잣돈 정도는 남겨주는 게 1층에 있다는 거죠. 꿀이 1층에 어느 정도 이제 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것도 마저 다 채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사냥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벌들이 이제 꿀을 물고 오면 이 하단에다가 꿀을 채우죠. 계속 하단에다 채우고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또 물고 오면 역봉들이 몰고 오면 내역봉들이 숙성을 시키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남아있는 꿀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꿀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설탕이 사양수가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천연꿀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층 꿀은 거의 천연꿀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 2층만 채밀하면 1층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꿀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에너지를 삼아가지고, 종잣돈을 삼아가지고 이제 꽃이 있는 데까지 날아가서 물고 올 수 있는 약간의 양이 남는다는 거죠. 그 반대로 이제 1층, 2층 꿀을 싹 따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꽃밭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많은 벌들이 이제 희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많이 가다가 뭐 이만큼 왔는데 요만큼 못 가고 에너지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안에서 이제 그 유충들한테 이제 줘야 되는데 그 꿀이 없어서 이제 못 먹어갖고 이제 고는 꿀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층에 약간의 꿀은 남겨놓고 2층만 깨끗하게 채밀하면은 정채밀이 끝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찍으면서 뭐 영상에 대해서 그 외로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댓글로 이제 대답할 게 아니라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하니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은 정리채밀 시기 잡기, 정리채밀 타이밍, 뭐 요게 이제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정리채밀 타이밍 잡기.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벌은 내 친구 물러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